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일기예보에 의하면 아주 한파가 온다 그러고요. 그리고 서해안 쪽, 남부 쪽에는 눈이 40cm까지 온다, 눈이 많이 온다,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이 갑자기 그 지방 쪽에 많이 오게 되면 하우스가 우리나라 많잖아요. 하우스가 그 눈을 지탱 못 해가지고 이게 무너지고 그래서 그 안에 여지껏 키운 작물들이 냉해를 입고 그래서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농사 짓는 분들 그 하우스 안을 따뜻하게 해서 그 비닐 위에 온도가 따뜻해져 가지고 눈이 오는 대로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또 중간에는 또 지지목을 좀 더 세워 가지고 이렇게 버팀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이제 만료돼가지고 그것을 또 재청구를 했어요.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어요. 또 어디다 했냐면 서부지법에다 또 했어요.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재청구를 어제 저녁에 오후에 내줘서 그래서 또 체포를 또 해 들어간다. 이번엔 말로는 장갑차도 동원하고 비행기 헬기도 동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체포를 하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인원도 많이 동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난 정말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납득이 되질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으로 헌법에 따라서 나라가 비상시에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고 비상대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 비상대권에 대해서는 또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근데 왜 내란입니까? 지금 내란을 표현하는 거는 야당이고요. 그리고 언론들입니다. 이 좌파 언론들. 왜 내란이냐고요. 저는 거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법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지 재청구가 됐다고 해서 어젯밤에 또 급히 또 애국 보수에 있는 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밤에 또 대통령 관저로다가 모여들어서 밤샘 그 농성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라가 어찌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법인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란에 수사권이 없잖아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내란이라고 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거 수사한다. 그건 불법이고 위법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법을 이거 돌아가는 걸 보면요. 엉망진창 같아요. 엉망진창. 이재명이 지금 현재 5개 수사를 받고 있고 8개 항목에 12개 그 가지를 지금 현재 조사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난번에 선거법에는 형도 받았고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해도 안 가도 연장되고 못 끝나고 저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12명인가 되는 사람들 야당 민주당의 그 대표 선거 때 그 돈봉투 사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몇 년이 갑니까? 그 언제 끝납니까?
검찰이나 재판이나 하는 그런 거 보면요, 야당에 대해서는 그냥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냥 물쩡물쩡하고 기대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생이고 경제고 지금 어려워지는데 말이죠. 근데 대통령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비상계엄했으면 법적으로 그걸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갖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체포한다고 공수처가 여지껏 하면서 뭐 체포영장 가지고 한 거 뭐 있습니까? 난 도대체가요, 완전히 이 정부를 무정부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그냥 거꾸로 들이려고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정말 열불납니다. 열불나요. 제가요, 내가 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다닐 적에 4.19 때, 나 4.19에 서울역에 4.19 대무도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는 전혀 정치도 모르고 그건 깊은 내막도 몰랐죠. 그냥 잘못됐다. 3.15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막걸리 선거, 고무시작 선거였다. 뭐 마산에서 학생들이 죽었다. 뭐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댕기고 그때 나갔겠는데 그때 나갔던 겁니다. 그게 나갔었고요. 또 지난해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강화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그 집회할 적에 강화문에 그때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강화문에 집회 탄핵 할 적에 그쪽에 집회 많이 나갔어요. 그 당시 청와대 앞에서 노숙할 때도 그때 황교안 총리 뭐 정광훈 목사들 그렇게 해가지고 노숙할 적에 그때 진눈깨비도 없고 참 추울 때예요. 정말 춥더라고요. 그 털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도 춥더라고요. 제가 가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제가 뭐 건강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당장 뛰어나가서 거기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볼 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라와 내 자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뛰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유동규 그 성남 FC 저 개발본부장, 성남개발본부장 유동규 씨, 이재명 씨 재판이 있었잖아요. 중앙지법에서 거기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젯밤에 급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애국 집회 거기에 대한 그 장면입니다. 애국 집회. 참 이분들이요 정말 나라를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원산시에 사는 47살 자영업자고요. 제가 평택에서 유흥주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고요. 두 아이의 어제 밤에 노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때고, 저 천막 안에들 많이 있어요. 추우니까. 어젯밤에 바람도 약간 불고 쌀쌀했잖아요. 다 지켜서 장사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젊은 여성이 나와서 지금 안 현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제 직업을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요. 저는 하루 종일 가요만 듣습니다. 그쵸? 노래방 기계에서는 가요밖에 안 나오고 제가 주일 공부도 잘 못해요. 밤에 공부하니까 낮에 노래를 못 가는데 자발적으로 구급창고입니다. 구급창. 여하튼 어제 밤새서 지금 현재 또 집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참, 이분들이 뭐, 각자 자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 아니에요. 참, 저보다도 더 애국심도 강한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나이도 있고 또 건강상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 이제 옛날같이 참여를 이렇게 못합니다만 당장 뛰어나고 싶어요. 어젯밤에 뛰어가고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법치국가에서는요 법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내란이고 왜 내란 수계입니까? 왜 내란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을 떠올라고는 내란을 합니까? 대통령이 더 무슨 뭘 저기 어떻게 거야? 이 폭동몰 시켜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내란 아닙니까? 이게 폭동이라는 게 내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야당이 오히려 준 내란 아닙니까? 내란시가 아닙니까? 정부를 갖다가 그냥 일 못하게 정부를 갖다가 그냥 탄핵해서 다 묶어놓고 말이죠. 지금 정부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저 예산도 깎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바로 내란 형용 아니냐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해요? 대통령이 최고까지 올라갔는데 그건 내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저 사람들이 내란의 프레임을 씌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아니 법률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비상대권이 있고요. 비상대권 했고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해제해라 해제 요구하니까 그 즉시 해제했잖아요. 비상계엄을.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내란이냐고요. 그게 내란이라고 하면요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헌법재판을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조사할 거 아니에요. 아니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계속 지금 체포영장하고 말이죠. 무슨 말로 지금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장갑차도 동원하고 헬기도 동원해서 헬기에서 줄을 타고서 그 안으로 막 내려온다 그러는데요. 또 경호처에는 말이죠. 박정준 경호처장은 나는 경호법에 따라서 나는 강력히 저항하겠다. 체포도 하겠다. 막 이렇게 또 하잖아요. 난 그 사람, 박정준 처장의 얘기에 난 적극 찬동합니다. 경호처장이 뭡니까? 경호 대상자를 위해서 제 몸으로도 막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규정이 구정이 그렇게 됐어요. 안 막으면 직무유기죠. 그거는 그렇고요. 여든지 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상황은 정상적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법치국가냐? 이게 법치국가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선거 시장 선거 송철호 시장 선거 재판하는 그 관계되는 거는요. 그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가 이 법체가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 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국가에서 말이요 법치국가에서 말이죠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하고 구금한다. 예? 내란 왜 아니야 아니고는 재판 받는 게 없어요. 그건 내란이 이건 아니에요. 그건 내란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건 재판을 해서 끝나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체포 영장 무슨 긴급 체포 구속하고 그렇게 한다고 난리냐고요. 대통령이 말이죠. 현재 대통령인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이걸 내란으로 모르겠어요. 예? 윤 대통령이 아니고 부통령이 한다든가 무슨 군 장교가 했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이건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법률 자기 비상대권 가지고 한 거예요. 계엄 발표하고 계엄도 해제하고 말이에요. 계엄 하다 보면 군대가 가는 거지. 그러면 무슨 저기 청와대에 있는 무슨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예? 무슨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당연한 거지요.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유동규 어제 재판한 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규하고 이재명이 어저께 그 중앙지법에서 그 성남시 사건 그거 가지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유동규 이재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왜 째려보나 인간 같지도 않다. 인간 같지도 않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유동규 씨가 한 말 같이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째려보냐? 재판 중에서 이재명이 유동규를 갖다 이렇게 그래 째려봤나 봐요. 이거 이재명이 눈도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보면 왜 날카롭잖아요. 왜 째려보냐? 아마 재판 과정에 이제 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왜 째려보냐? 인간 같지도 않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이 유동규 씨가 어저께 그 재판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왜 째려보나? 왜 째려보나? 인간 같지도 않다. 그러면서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당신이 우습다. 유동규 씨가 얘기해. 하나도 무섭지 않아. 당신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뭐고 무서워하죠. 그 측근들이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극단적 선택을 당했는지 했는지는 그거는 뭐 앞으로 역사가 밝히겠지만 하여튼 그 측근들이 죽었어요. 측근들이 무슨 다른 사유 때문에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재판장 두 눈싸움 하나 서로 쳐다보지 말라. 재판관이 한 얘기예요. 두 사람 눈싸움 하나 서로 쳐다보지 말아라. 나 희한한 재판하는 것도 다 보았어요. 이 대표 측 부당한 인간 모욕, 변론 분리 요구, 이 대표 측에서 그런 거예요. 변론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자. 뭐 화면으로 오든지 아니면 뭐 거기다 뭐 칸막이로 오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세상에 무서운 거 없는 사람이, 예? 대통령도 지금 현재 내란수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예? 끌듯이 끌게 매고니고 말이에요. 죽끌듯이 끌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별별 얘기 다 그렇게 하면서 아니 왜 분리욕을 해요? 유동규 씨 보면 가슴이 떨리는가요? 보세요.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이 눈이 조그매 해가지고 새우젓 눈만 해가지고 눈만 조그매 해가지고 사람을 째리고 보면요 무섭기도 하겠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일 이 대표에게 째려보지 말라. 째려보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날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반대 신문 도중 이 대표를 향해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 한다며 유동규 내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와 내가 다 한 거라고 몰고 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계속 쳐다보자 재판장은 지금 두 분 눈싸움 하나 서로 쳐다보지 말라. 이게 쳐다보니까 아마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이에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째려보기에 나도 쳐다본 것 이라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째려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본부장이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은 이재명 하면 벌벌 떨고 이재명 하면 벌벌 떨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게 이재명을 보면 벌벌 떨고 다 무서워져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당신이 우습다. 인간 같지도 않다고 하자 재판정은 15분간 시정을 냈다. 참 대단해요. 근데 유동규 씨가 지난번에 개항에 지난번에 총선 때요. 지난번에 출마 개항에 출마했었잖아요. 이재명이가 개항 그 을지게 출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유동규가 출마해가지고 이재명이 낙선시킨다고 그냥 거기서 이제 그쪽에 유세현 달쪽에 제가 거기 좀 보러 가서 좀 서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유동규 씨가 아주 강하게 그 이재명이 있었던 얘기를 하고 뭐 비판하는데요. 유동규 씨가 그 마음에 가슴에 한이 가슴에 한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 한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동규 씨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유동규 씨 편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이 사회는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동규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대항을 못하는 이재명을 보면 유동규 씨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요. 뭐 물론 저같이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뭐 헌법학자들도 많으니까요. 그건 내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헌법학자들도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해드렸잖아요. 아니 이거 내란이 될 수가 없잖아요. 법 나왔는데 법대로 하는데 왜 내란이에요? 내란은 대통령이 내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요. 어떤 개인의 어떤 이득의 목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 이재명이 같이 대통령을 내려고 지금 막 건다. 이건 내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준 내란이야. 그게 입법부에서 하는 게요. 그냥 탄핵 29번인 거였잖아요. 뭐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있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는 최상목 또 탄핵을 하느니 뭐 얘기하고 근데 뭐 일단 고발을 한다 이렇게 어저께 그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권입니까? 정치권이 행정 업무까지 다 하는 겁니까? 정치는 정치만 바르게 만들어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행정부 잘하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는 게 그게 정치예요. 정치가 행정합니까? 일합니까? 정치가 일해요, 여러분들? 각부 행정부가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좌우파, 우파, 보수파, 진보, 좌파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요. 지금요, 이 좌파에서는 이재명이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의 감방 안 보내기 위해서 아주 온통 모든 걸 다 여기다 집중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네번 내란 수개 내란 석이고 지금 공수에서 내란 때문에 건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뭐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난번에 방송에 들었잖아요. 천정배에 가가지고 그 국회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거기 가서 내란 수개 내란 있는 걸 뺀다. 그래서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빼고 나와서는 내란 수개
도대체 이거 여러분들 머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헌법재판소 뺐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뺐잖아요. 아니 그건 내란이면 그거 왜 뺍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ultige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예? 그거는 여러분들 내란이라고 하는 건 비상계엄 하는 거 갖다가 전에 군부 장관 저 장군에 있던 사람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걸 갖다가 그건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최기화 대통령일 적에 전두환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현직 대통령하고 쭉 직무를 해왔어요.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았어요. 거기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데 그걸 따져보면 되지. 아니 뭐라고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거길 갖다가 아주 완전히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렇게 나갑니까? 그 자기들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재판관이에요? 아 공수처가 재판관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 재판관입니까? 재판을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참 유동규 씨가 얘기했듯이 딴 사람들 보면요. 딴 사람들을 벌벌 떨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하나도 안 무섭다. 근데 유동규 씨만 그게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회 여기 민당에 있는 이재명이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재명이를 갖다 따라다니면서 가고 말이죠. 이 공수처, 검찰, 재판부도 그런 것 같아요. 재판부도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어느 근거로다가 내란이라고 보고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란 외환이 하지 않고는 소출을 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응하지는 않는다. 재판에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내 형사법에 되어 있는 무슨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임기까지는 조사를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못해. 일반 국내적으로는. 근데 조사할 수 있는 거는 외란, 내란 이거에 두 가지예요. 근데 내란 이게 아니에요.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건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내부를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비상계엄에서 뭐 무섭고 겁나고 뭐였다 어디 댓글에 들어가면 저 댓글 보니까요 그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시골에 있는 여자분들,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 저 전라도 쪽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거기 댓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요, 국민이 지금 현재 많은 이 경제 발전, 사회 문화 발전 속에서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렇게 한번 뭐래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40%가 넘도록 여론조사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지금 이 탄핵 정국에 이 무슨 내란도 아닌 거짓 내란 그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렇게 난리치고 그냥 언론이 그냥 풋바대고 뭐고 해도 계속 올라왔어요. 20 몇 프로 있다가요 30% 넘어서 40%까지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47% 나와요.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땐 55%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여론조사 47%까지 나왔어요. 서울에 가장 지식 있고 가장 그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생활상도 높고. 근데 47% 나왔어요.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종북 좌파를 빼놓고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알아야죠.
무슨 내란했대. 아유, 그 비상경 무섭잖아. 군대들이 와서 그냥 뭐 나와서 그냥 막 잡아갖고 총송 말이야. 광주 5.18 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참은 답답한 이 인사들입니다. 이런 정치하는 날, 이런 정치 언제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정치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언제나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빨리 안정된 국가가 돌아와서 이 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대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지금같이 좌파들이 하듯이 그냥 정부를 갖다 헐뜯고 흔들고 정부를 그냥 묶어놓고 정부를 갖다 넘겨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복무에 다시 집권이 되어야 됩니다. 복무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정지가 해소돼서 제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이 이 나라가 성공하는 거고, 이 나라가 안보 튼튼해, 경제도 좋아지고 외교도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곧 그것이 나의 가정의 발전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가정의 이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국가가 성공하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기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전 그것만 보는 겁니다. 여튼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신데요. 뭐 아랫역 그 서해안 쪽에는 눈도 많이 온다 그러는데 또 강원도 쪽에는 많이 춥다 그래요. 뭐 영하 15도까지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 보수 우파에 있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대통령 간조에 가서 밤새 오면서 고생하는 정말 그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그 염원하는, 나라 잘 되기를 염원하는 애국 우리 있는 우리 국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분들 좀 도울 수 있으면 따뜻한 물이라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생하는 사람들만 고생하지 말고 더불어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